하이썸입니다. 역시 유럽 최강을 가리는 챔피언스 리그에 만만한 팀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정말 무서운 팀이었고 특히나 홈에서는 더욱 그런 팀이었는데요. 그 팀은 바로 전년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와도 홈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홈 무적팀인 코펜하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승리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36경기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지만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고 뮌헨은 간신히 승리를 했다고 할 정도로 코펜하겐을 상대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이번 뮌헨의 승리를 두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덴마크 팀 코펜하겐에게 44년간 이기지 못한 저주를 끝내게 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코펜하겐이라는 팀은 생각 그 이상으로 무서운 팀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는 촘촘한 수비와 기습적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코펜하겐은 뮌헨을 거의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독일 현지에서는 뮌헨의 부진한 경기력을 두고 투헬 감독에 대한 비난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베리안 풋볼웍스는 투헬은 큰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이번 경기를 큰 경기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는데 덴마크 챔피언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투헬의 지도력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야기했는데요. 이전 감독인 나겔스만이 왜 경질되었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라면서 투헬의 지금 현재 경기 전술과 경기마다 바뀌는 라인업은 매주마다 팬들과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투헬 감독과 함께 부진함을 지적받고 있는 선수는 해리 케인인데요. 사실 케인이 득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도 말해왔듯이 아직까지는 호흡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볼 공급조차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케인이 고립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케인의 잘못은 아니죠. 이것은 뮌헨의 현재 공격 전개에 대한 포괄적인 지적인 것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극적인 승리를 이끈 후반 교체 선수들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뮌헨이 고작 1실점을 하긴 했어도 몇 차례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던 상황에 이 위기를 극복해낸 것은 역시나 오늘 팀 내 최고의 평점의 사나이 괴물 김민재 선수 그리고 오늘따라 미친 선방을 선보인 골키퍼 스벤 울라이히였습니다. 오늘 선수 통계 매체들은 일제히 김민재 선수에게 최고의 평점을 부여하였는데요. 소파스코어는 오늘 뮌헨의 모든 선수들 그리고 코펜하겐 선수들까지 경기에 출장했던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 최고 평점인 7.7점을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하였는데요. 클리어링 3회, 슛블락 1회, 인터셉트 3회, 태클 1회, 볼 경합 4회, 볼터치 104회에다가 패스 성공률 95%와 키패스 1회를 기록한 김민재 선수입니다. 후스코드 역시 오늘 경기에 출장한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 최고 평점인 7.6점을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하였는데요. 이 밖에 현지 매체들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벤차이퉁 뮌헨은 뮌헨이 기록한 1실점이 김민재 선수의 슛블락 이후 리바운드된 볼이 본의 아니게 도움으로 이어진 것은 아쉽지만 페널티 박스 지역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평가했는데요. 스포르트원 역시도 1실점의 상황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매우 견고한 모습을 선보였다 평가하였습니다. 블리뉴스나 AFP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 역시도 뮌헨의 1실점 상황에서 그것이 김민재 선수의 실수였다고 지적하지 않고 대부분 운이 없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90미닛은 오늘 1실점 상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김민재 선수는 그 직전 순간에 이미 위험한 슛을 막아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간접 어시스트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의 상황에서는 김민재가 좋은 수비를 했으며 대부분의 경합 상황에서 승리했다 평가하였습니다. 스폭스 역시도 오늘 한국의 김민재는 실수를 하지 않았고 뛰어난 예측력과 명료함으로 수비에 임하였다면서 1실점의 상황은 불행했을 뿐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명확한 조치를 취했다 평가했는데요. 또한 김민재 선수의 예측력이 번뜩였던 후반 52분의 멋진 슛블록에 대해서 GDF는
경기 중 가장 중요했던 수비 중 하나였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G의 평가에는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매체는 오늘 김민재 선수가 사네를 향하는 롱패스를 통해 뒤에서부터 경기를 전환시키려 노력했다면서 지난주 라이프치히와의 경기보다 더 타협하지 않았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난주 경기와 관련해서 등장한 뮌헨의 레전드 로타어 마테우스의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로타어 마테우스는 현재 뮌헨의 전반적인 수비 불안을 지적하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아직은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뛰던 모습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는 분데스리가에 대한 적응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레전드 마테우스의 일침이 조금 거북할 수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가 더 나은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이기에 선배로서 그를 독려하고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뮌헨 수비가 흔들리는 것은 김민재 선수 한 명만의 문제는 결코 아닌데요. 경기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특히나 6번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전혀 호흡이 안 맞는 부분들이 여실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헬 감독 역시도 케인보다 더 시급하게 6번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키미히를 비롯해 그 자리의 선수들이 결코 나쁜 선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과의 호흡과 팀워크는 분명 나폴리 시절에 김민재 선수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탄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수비 쪽 자원에서 선수 가동폭이 너무 좁은 뮌헨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하여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요소는 바로 뮌헨의 전성기를 이끈 센터백 중 한 명인 제롬 보아탱의 귀환인데요. 이 부분도 김민재 선수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뮌헨은 긴급 소방수 역할로 과거 뮌헨에서 맹활약한 바 있는 제롬 보아탱과 FA 계약을 했고 이미 그는 훈련에도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현재 팀 상황으로만 본다면 데리흐트의 부상에다가 딱히 다른 백업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를 제외한다면 그 외의 선수층은 뮌헨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수준이 아니기에 제롬 보아탱의 영입은 일단은 좋은 결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지만 현재 보아탱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투헬 감독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지의 분위기는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영입은 뮌헨과 보아탱 둘 모두에게 위험한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국가대표 출신의 토마스 헬머는 보아탱의 뮌헨 복귀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보아탱이 최근 어떤 경기나 연습에도 참여한 바 없기 때문에 현재 그의 피지컬적인 부분도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뮌헨이라는 팀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는 것인데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과거 엄청났던 시절만큼 그 수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뮌헨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도 아닐 뿐더러 더 심각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의 영입은 불가피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데요. 보아탱의 합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김민재 선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90미닛은 팀이 센터백이 없이 경기에 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최근 컵대회에서 뮌헨에게 일어났다면서 김민재를 비롯한 기존 센터백 3명이 모두 뛸 수 없었던 경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아탱이 현재 팀에서 훈련 중이고 비상 백업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뮌헨에게 정말 심각한 상황은 바로 아시안컵이라는 것입니다. 1월 아시안컵으로 인하여 김민재 선수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추포모팅 선수가 그리고 마즈라위 선수도 대표팀의 호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나 김민재의 한국팀은 토너먼트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우파메카노와 데리흐트 둘뿐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아탱의 영입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1월 이적 시장이 매우 중요해진 뮌헨이라는 것인데요. 레전드 로타어 마테우스의 지적은 뮌헨이라는 팀이 새로 합류한 선수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고가 아니라면 가차없이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독일이구나 싶은데요. 나폴리 시절 이탈리아 매체들이나 팬들이 보이던 그런 열정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의 독일인 것이죠. 이상한 말이지만 개인적으로 뮌헨이라는 팀에서는 차가운 열정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어찌되었든 현재 뮌헨의 경기력도 그렇고 부족한 백업 선수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려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리그 적응은 물론 수비진과의 호흡도 가다듬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김민재 선수는 언제나 늘 그러했듯이 더욱더 발전한 모습,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